안녕하세요. 오행운 사주명리입니다. 화일간 분들은 지난 2년간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성과 인성의 조합의 운기를 지나오셨어요. 관성운은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압박을 주는 시기죠. 그리고 인성운은 수용하고 인내하는 힘이 강해지는 시기이고요. 이 두 가지의 힘이 만나면요, 관성이 주는 압박감을 인성이 말 그대로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 됩니다. 거기다 수오행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수오행의 특징 중 하나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이래저래 잡생각, 걱정과 불안들이 증폭되는 건 당연하고요. 올해부터는 수기운의 무거운 억압을 떨쳐내고 밝고 산뜻한 목생화의 기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좀 더 가볍게 하고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정화일간에게 간목은 자신감을 주는 글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화가 불이라면 간목은 땔감인 거예요. 내가 활활 오랫동안 타오르기 위해서는 땔감이 필요한데 양 많고 든든한 땔감이 들어온 거죠. 마치 곡간이 그득 차 있는 느낌과도 같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정화일간의 마음에는 뭘 하겠다, 이젠 움직여야겠다, 활동할 때가 왔다, 이런 심리가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싶도록 만들어주고 무엇을 하기에 밑받침이 되는 정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네, 자신감이죠. 곡간이 든든해진 정화는 자신감도 올라가고 자신에 대한 긍정성도 더불어서 높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화 특유의 그 은근한 명랑함도 되찾게 되는 해이죠. 이젠 옛날의 내가 아니야 라는 심정으로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화의 눈에 생명력이 가득하고 기회의 땅인 봄 땅, 진토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기 나무도 많아 보이고 뭐가 많아 보이는데 저기 가면 내가 뭔가 더 얻을 게 있어 보여.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해보자. 이런 심리가 들면서 재테크를 하거나 투자를 해보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배워야겠다, 이런 욕망이 막 떠오르는 해가 됩니다. 정화일간에게 간목은 십신으로 정인이라는 힘인데요. 정인은 내게 힘을 실어주는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안정감을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에너지가 올해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 내 힘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서포트를 해줘도 내가 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내가 잘 성장하진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간목이라는 땔감이 들어왔는데 땔감이 엄청 쌓여있는 것을 신이 나서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많아서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인의 운에는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건 맞지만 뭔가 더 배우고 익혀야 되는 상황이나 내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건들처럼 당장은 부담이고 고통이더라도 결국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벤트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가득 쌓인 땔감을 보고 이걸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하거나 도망가거나. 정화일간의 운의 흐름을 먼저 좀 볼게요. 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는 26년부터 화기운이 강하게 이어져 들어옵니다. 화기운은 정화일간에게 비겁에 해당되죠. 이 말은 새로운 운의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겁이라는 나에게서 출발을 해서 식상의 활동을 하고 재성이라는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이 생산물로 관성이라는 명예를 얻죠. 그리고 재물과 명예라는 물질적인 요소가 인생의 다가 아니더라 하면서 통찰력과 성찰력을 발휘하게 되는 인성이라는 최종 단계까지가 한 사이클입니다. 한 바퀴의 사이클을 도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겪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게 이 사이클을 겪지만 각 단계에 적절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에 진입해서부터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활동을 안 했는데 생산물을 얻을 수 없고 생산물이 없으니 명예를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아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화일관은 올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지나온 약 8년간의 세월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 2016년 정도부터겠네요. 사회생활도 해보고 또는 학교 생활을 해보거나 뭐 친구들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지내보고 이랬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어땠는가? 그리고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라던가 위치라던가 상태들을 왜곡 없이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8년간의 긴 세월 그리고 지금 나의 상태를 돌아보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찬찬히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어느새 조급함도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스스로를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남에게서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정의 눈에는 내적인 안정을 추구하기에도 좋지만 근원적으로는 비겁의 시간, 즉 새로운 나,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럼 뭐 정의 눈에는 사회활동 다 적고 뭐 수양해야 되냐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루의 일과 속에서 또는 1년의 긴 계획표 안에서 이런 정신적 활동의 지분을 좀 늘려보시라는 거죠. 혹은 만약에 이런 활동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그런 시간을 꼭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기에 좋습니다. 감목은 봄의 나무예요. 그래서 앞으로 쭉 성장하는 나무라는 거죠. 화기운에 한껏 성장시켜서 최종적으로 경금을 만나서 가을에 수확할 재료라는 거예요. 정화일간에게 감목 정의는 미래의 나의 성취와 연관된 재료, 공부, 정보가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한 해 호기심으로 뒤적이다가 끝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올해는 미래에 거둬들일 것들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행운인 것은 지난 2년과 같이 강제적으로 주입되어야 하는 상황은 이제 끝이라는 거죠. 지지가 상관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직감대로 혹은 내가 원해서 하려는 의지가 샘솟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에 먼저 치중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장기적이고 안정된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의는 저 멀리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점을 찍지 않으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헤매다가 끝나는 건데 올해 정화일간에게는 안정된 목표가 생기는 거죠. 이거 해볼까? 라는 본능적인 느낌이 들면 강하게 밀고 나가고 진득하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좋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감목을 땔감이라고 했잖아요. 정화일간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24년의 감목은 정말 왕 땔감입니다. 한 번에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계획을 세우고 천천히 진행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둡고 추웠던 운의 흐름은 끝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압박감과 책임감에 눌려졌던 어깨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서툴러도 되고 느려도 됩니다. 중도 포기하지 말고 진짜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초점을 26년과 2030년에 맞추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이것만 해도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것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